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A매치 기간 동안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 토마스 투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 긴급 부임하면서 무직 상태가 된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의 차기 감독 후보 1순위로 낙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국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토트넘의 나겔스만 감독 협상 준비 소식을 알린 가운데 최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겔스만 감독 역시 토트넘 감독직 부임 협상에 열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축구 분석 매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고 있는 디 애슬레틱에서는 많은 나겔스만 감독의 후보군 중에서 옵션 중에서 토트넘이 유력한 이유를 설명했고 또 토트넘에 잘 맞는 이유에다가 손흥민 선수와의 궁합까지도 분석한 특집 기사를 냈거든요. 꽤 의미 있는 진척도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매체들이 어떤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지 토트넘이 나겔스만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영국의 독점 보도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투헬 감독과 협상하고 있었다. 밀도 있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투헬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 부임 과정을 세밀하게 취재한 키커의 게오르게 홀츠너 기자가 추가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투헬 감독이 화요일에 원래는 런던으로 날아가서 토트넘 측과 협상을 이제 대면으로 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애초에 이제 토트넘의 제안을 받았고 토트넘의 프로젝트를 설명받았고 긍정적인 이제 입장을 보이면서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던 찰나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인데 투헬 감독이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 감독 부임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이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얘기된 게 아니라 화요일에 이뤄졌다라고 실제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입장에 이어서 키커의 보도도 나왔고 빌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투헬 감독 측에서 토트넘의 협상을 이용했다라는 또 보도를 이어서 추가로 내놨어요. 투헬 감독의 에이전트가 아예 언론에다만 흘린 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 구단 측에다가 지금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팀과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트넘 부임이 유력해졌던 상황을 좀 얘기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은 어렵다라고 했다면 투헬 감독이 정말 토트넘에 부임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헬 감독이 토트넘을 이용하기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너무나 쉽게 토트넘과의 미팅을 취소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투헬 감독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겔스만 감독이 생각보다 일찍 갑작스럽게 경질이 됐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바이에른 뮌헨 팬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일부 선수들과의 전술적인 마찰이 있었고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아졌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 보드진에서는 앞으로 다시 너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만한 상호 합의 해지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겔스만 감독이 빠르게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이자 공신력 높은 매체죠.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라는 최신 보도를 냈습니다. 영국 시간으로 3월 25일 토요일 오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6일 새벽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이 기사를 보도한 그 기자는 멜리사 레디 기자입니다. 리버풀에 대한 정보도 많지만 또 토트넘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많이 취재를 했었고 무엇보다 이 나겔스만 감독이 또 리버풀과도 연결이 됐었는데 나겔스만 감독과 여러 차례 직접 인터뷰도 진행했고 또 여러 차례 직접 취재도 했었고 사적으로 대화도 나눌 정도로 좀 관계가 있는 기자거든요. 실제로 나겔스만 감독이 경질되자마자 토트넘과의 연결고리를 좀 보도했던 기자이기도 한데 나겔스만 감독의 최근 입장까지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콘테 감독의 이제 입지 거치는 이제 사실상 정리가 됐고 나겔스만 감독은 토트넘과 이미 두 차례나 연결이 됐었고 또 협의까지 했던 사이다 보니까 서로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세 번째 시도 만에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차례 과정이 흥미로워요.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나겔스만 감독이 젊은 감독이고 다른 유럽에 떠오르는 팀들 또 명장들의 축구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배우고 이렇게 좀 성장하는 감독이잖아요. 과거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끌어올릴 때 그 축구 방식과 전술에 굉장히 이제 매료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포체티노의 토트넘을 보는 것을 즐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 축구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포체티노가 경질되고 무리뉴 감독이 선임될 때 나겔스만도 후보 리스트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나겔스만 감독의 또 롤모델 중에 한 명이 무리뉴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감독으로 일할 때도 나겔스만 감독은 이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어떻게 이끄는지도 굉장히 지켜봤다라는 또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나겔스만 감독의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대결도 했었는데 이때 또 무리뉴 감독에 대한 존경심도 표했고 인사도 하고 또 결국에는 라이프치히가 이제 승리를 하는 상황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리뉴 감독의 기자회견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토트넘을 계속 주시해 왔다라는 것들을 좀 알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뉴 감독이 경질됐을 때도 나겔스만 감독을 토트넘이 선임하려고 좀 접촉
접촉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뭐 당연히 토트넘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됐었고 레비 회장과도 인연이 있었고 레비 회장도 직접 어떻게 본다면은 비간접적으로 이제 나겔스만 감독과 교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나겔스만 감독이 무직 상태가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또 한 번 접근하게 됐을 때 그 네트워크도 있고 연결고리도 있고 이전에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카이 스포츠는 나겔스만 감독과 토트넘이 이제 공식적인 접촉을 진행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겔스만 감독이 좀 지금 부임하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지금이 아니라 이제 조금 휴식을 갖고 싶어 한다. 즉 즉시 부임이 아니라 올 시즌이 끝나고 부임하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당장 올 감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군들을 소개했는데 저희가 이전에 뭐 사실 데체르비 감독 얘기도 했었고 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라든지 포체티노 감독 뭐 이런 인물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조금은 배제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가족과 일본 여행 중이고 또 데체르비 감독 역시 이제 시즌 중에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풀럼에서 삐끗한 상태인 마르코 실바 감독이 조금은 순위가 높아졌고 또 데일리 레코드지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우선순위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나겔스만 감독과 더불어 토트넘의 후임 감독 리스트에 오른 인물을 정리한 게 마르코 실바, 로베르토 데체르비 그리고 세르지오 콘세이상, 토마스 프랭크 그리고 뱅상 콩파니입니다. 이 콩파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번리를 이끌면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FA컵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참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도전적인 축구를 보이고 있고 또 선수로서의 경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은 주목을 받고 있고 콘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포르투에서 뭐 좋은 성과를 냈던 감독이죠. 또 포르투갈 대표 출신의 미드필더이고 뭐 이 인물이 새롭게 좀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매체들도 토트넘의 후임 감독 후보 리스트가 조금 조정된 것들을 보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영국의 정론지인 더 타임즈 역시 토트넘이 나겔스만과의 협상을 원한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흥미롭게도 만약 나겔스만 감독의 협상이 좀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감독으로 선회할 때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또 한 번 번리의 뱅상 콩파니 이름이 나왔고 브라이튼의 로베르토 데체르비, 셀틱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에 이어서 페이노르트의 또 순항을 이끌고 있고 또 아약스의 테나 감독이 맨유에서 잘하고 있는 그 영향인지 조금 이제 비슷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네 슬로트 감독이 새롭게 토트넘의 후임 감독 후보 리스트에 올라왔다. 즉 지금 후보 리스트가 넓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자면 여기에 루이스 엔리케 이름이 빠졌고 포체티노 이름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토트넘이 몇몇 일부 접촉한 감독들과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대안들로 옮겨가고 있고 나겔스만이 1순위지만 2순위, 3순위는 다른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풋볼 인사이더는 아예 데체르비 감독이 현재는 토트넘의 후임 감독 후보 리스트에서 완전히 빠졌다라고 독점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질이 됐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지불 없이도 데려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 좋은 커리어를 이룬 감독이잖아요. 반면에 데체르비 감독을 데려오려면은 적지 않은 위약금을 브라이튼에 지불하면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이 있고 시즌 중에 데려오는 것은 더더욱 진통이 있다 보니까 아예 데체르비 감독은 이제 후보 선상에서 제외를 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의 후임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해리 케인이 이제 발언권을 얻게 될 것이다. 해리 케인이 이 발언권을 통해서 본인의 재계약에 조금 이제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케인, 너가 원하는 감독 뽑아줬으니까 우리 팀에 남아라. 재계약하자. 뭐 이런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흥미로운 게 풋볼 인사이더에서 앞서서 이 율리암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의 후임 감독 퍼스트 초이스라고 보도를 했는데 다니엘 레비 회장도 나겔스만을 좋아하지만 해리 케인 역시 나겔스만 감독을 존경하고 있고 동경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레비의 픽이자 케인의 픽인 나겔스만이 현재 토트넘이 가장 원하는 감독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디 애슬레틱 영국판 역시 나겔스만 감독이 향후 거취를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내놨는데요. 토트넘,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첼시 이 팀들 중에 한 팀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이 끝나면 안첼로티 감독이 떠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지배적이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레온 포터 감독이 분명히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한다거나 또 리그 후반기에 또 한 번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경질 여론을 이기기가 어렵고 또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리그 16강 조기 탈락 이후 갈티에 감독을 경질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은 아시다시피 콘테 감독이 조만간에 이제 경질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나겔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 감독이냐 또 어떤 포메이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팀과 맞느냐를 분석을 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 현재 3백을 중심으로 윙백을 이용하는 축구로 선수단을 구성해놨잖아요. 나겔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감독 이력을 분석하면서 토트넘에 부임했을 때 이 선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맡았던 팀들의 주요 포메이션과 포메이션 사용 빈도를 세밀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호펜하임 시절에는 2015-16 시즌부터 2018-19 시즌까지 거의 모든 경기에 3백을 썼어요. 3-1-4-2 포메이션을 59경기로 가장 많이 썼고 3-4-3 23경기, 3-5-2 21경기인데 이 3-4-3이 현재 토트넘의 플랜 A고 3-5-1을
토트넘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이제 의견들이 나왔던 부분들, 요 전술도 나겔스만 감독이 잘 쓴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톱에 2명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나겔스만의 좀 전술적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3-1-4-2 이 포메이션이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라이프치히에 부임했을 때는 포백을 혼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3백을 더 많이 썼습니다. 2019-2020 시즌부터 2020-2021 시즌까지 20경기를 3-4-3으로 뛰었고 또 20경기를 4-4-2로 뛰었지만 3-1-4-2를 또 18경기를 썼어요. 결국에는 이제 총 38경기를 3백으로 운영을 했고, 말씀드린 이 공격적인 전술 시그니처인 3-1-4-2를 토트넘에 올 경우에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럴 경우에는 토니 선수가 투톱 톱의 한 자리라든지 2명의 공격 미드필더 중에 한 자리를 쓰면서 무한 스위칭으로 또 공간을 찾아가면서 또 골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토트넘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이제 윙백의 크로스를 기반으로 한, 특히 페리시의 크로스를 많이 쓰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공급되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가 미끼로만 쓰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겔스만 감독이 라이프치히를 이끌면서 어떻게 팀을 변화시켰느냐,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짧은 패스로 경기를 만들어가는 주고받는 축구를 통해서 이제 공격 작업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겔스만 부임했던 시즌에 패스 성공률이 70%대였던 라이프치히가 81%, 82%까지 상승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가장 최근에 이끌었던 바이에른 뮌헨이잖아요. 물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본래의 기조였던 4-2-3-1 포메이션, 포백을 기반으로 이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긴 했지만 본인이 이제 잘 사용했던 3백 그리고 3-2-4-1이라든지 3-4-3 같은 토트넘의 선수들에게도 잘 맞는 이런 전술들을 총 12경기나 또 적용을 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3-1-4-2라는 본인의 전술 시그니처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까지 포함한다면 3백을 활용하는 그 빈도가 더욱더 높아졌다. 즉 3백에 잘 맞는 선수들로 구성된 토트넘이 부임할 경우에 큰 문제 없이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 3백을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리시 중심의 크로스 축구가 손흥민 선수를 죽였다고 얘기 드렸는데, 나겔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 바이에른 뮌헨의 중요한 기록 변화가 크로스 빈도가 줄어든 거예요. 이전까지는 20%대, 24%대의 패스 중 크로스 비율이 있었는데 나겔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는 이게 14%로 뚝 떨어졌다. 롱 크로스, 높은 크로스를 활용한 축구를 이제 하지 않는 상황으로 팀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페리시가 있더라도 크로스 축구가 아니라 주고받는 축구로 팀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디애슬레틱에서는 각각의 팀에 대한 상황과 나겔스만 감독의 성향을 비교하면서 토트넘 행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좀 점쳤어요. 그러면서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스타 선수들과의 좀 마찰 부분이었는데, 전인 선수들, 재능인 선수들을 잘 끌어올리지만 머리 굵은 선수들과 빅네임과는 잘 못 어울린다는 것이었는데, 토트넘의 빅네임은 손흥민과 해리케인인데 이 선수들과는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수들은 성향상 또 나겔스만 감독과 얘기를 잘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떤 마찰보다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손흥민과도 잘 맞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명시하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나겔스만과는 다른 프로필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스타일보다는 조금은 바로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그런 감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알 마드리드 역시 최근 나겔스만 감독과 연결이 됐고 이전에도 연결이 됐던 바가 있지만 현재에만 다른 후보군들도 있을 뿐 아니라 안첼로티 감독이 현재 올 시즌 끝으로 이제 물러날 거라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대회를 우승할 경우에는 2024년 여름까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나겔스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 부임을 위해 그 가능성 때문에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팀에 갈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라면 이것은 조금 나겔스만 감독도 원치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고 나겔스만도 조금 애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즉 파리와 레알 마드리드는 현 시점에서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확실하게 나겔스만과 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첼시도 언급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그레엄 포터 감독이 토드 보엘리 구단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첼시가 나겔스만이 매물로 나오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포터 감독을 경질을 하진 않을 것이다. 즉 현 시점에서 가장 나겔스만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팀은 토트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겔스만 감독 입장에서도 다른 팀들을 기다린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다리게 될 수도 있고 여름에 붕 뜨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토트넘이 강하게 접근한다면 분명히 협상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나겔스만 감독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싶다, 휴식을 하고 여름에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잔여 시즌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겠지만 라이언 메이슨 대행 체제로 일단 시작한 다음에 나겔스만 감독에 대한 좀 빨리 부임했으면 좋겠다는 설득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면 올 시즌 안에 부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실제로 레비 회장 그리고 토트넘 측과 나겔스만 감독의 협상이 진행이 될 때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조건에 대한 얘기, 운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직 콘테 감독 경질 오피셜이 나지 않은 부분들은 토트넘의 내부 정리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 언제 콘테 감독의 이제 상황을 최종 정리하고 또 새롭게 감독을 선임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새롭게 전해지는 토트넘의 새 감독 이야기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의 향후 거치, 손흥민 선수에게 미칠 영향 등 꼼꼼하게 정리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